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4살이 된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과 함께 작은 빵집을 운영하면서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 부부에겐 하나뿐인 딸이 있는데 올해 28이 되었어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딸이 저희 부부의 자랑이자 전부였죠. 저희 딸은 어릴 때부터 유독 손이 안 가는 아이였어요. 공부도 알아서 잘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죠. 무엇보다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어서 주변 어른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딸이 작년 겨울 연애를 시작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딸아이가 성인이고 다 컸다는 것은 알았지만 막상 연애를 한다고 하니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엄마, 저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야? 하긴 우리 딸이 만나는 사람이면 안 봐도 뻔하지. 딸이 수줍게 말하자 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딸아이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설레면서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딸을 아껴줄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회사 선배예요. 3년 선배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조만간 인사드리고 싶어요.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저희 딸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딸의 남자친구는 굉장히 첫인상부터 호감이 갔어요. 키도 원칠하고 인사성도 밝고 예의도 바르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수민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서 와요. 밥은 먹었어요? 네, 먹고 왔습니다. 어머님께서 빵을 직접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이따가 집에 갈 때 좀 싸줄 테니까 맛 좀 봐요. 그냥 소박할 거야. 아니에요. 제가 빵을 또 워낙 좋아해서 금방 다 먹어버릴 것 같은데요. 딸의 남자친구는 저희 빵집에도 관심을 보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네요. 참 똑똑하고 센스 있는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무엇보다 딸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정중하고 다정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집에서 소박한 저녁을 함께 했어요. 딸의 남자친구는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칭찬에 장사가 없듯 딸아이 남자친구 성격이 서글서글한 게 한눈에 마음에 들게 됐죠. 아유, 어머님,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요리를 잘하는 게 다 어머님 덕분이었네요.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뭘. 요즘 요리 잘하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저는 참 복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쑥스러워하자 저희 딸이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만든 빵은 더 맛있어. 이따 놀랄걸? 특히 크림빵은 정말 최고거든. 이따가 꼭 먹어보고 싶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흘렀어요. 딸의 남자친구가 돌아간 후 남편과 저는 딸에게 물었네요. 어때? 정말 뭐 진지하게 만나는 거니? 네,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뭐 좋은 사람 같더라. 무엇보다 너를 아껴주는 게 진심 같아. 딸아이의 진지한 표정에 저희도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네요. 딸이 시집을 간다니 기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한편으로 모나지 않은 사람을 데려온 것 같아 좋기도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난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딸의 남자친구가 부모님과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죠.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며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었죠.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첫인상은 정말 좋더라고요. 아버지는 중견기업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는데 품위가 있으면서도 처음엔 겸손해 보였네요. 따님이 참 예쁘고 똑똑하네요. 우리 아들이 복이 많습니다. 아유, 그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드님이 더 출중하잖아요. 딸의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에 저희 부부는 흐뭇해했어요.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구나 싶었죠.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우리 빵집에 관심을 보이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작은 빵집이라고 하셨는데 정성이 느껴지시네요. 요즘처럼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많은 시대에 이렇게 개인 빵집을 운영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네,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실 때가 제일 기뻐요. 남편의 말에 딸의 남자친구 부모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그때 예비사돈이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다음에는 저희 집에서 만나는 게 어떨까요? 아무래도 상견례는 양가가 편한 곳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야 좋은데 번거롭지 않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원래 옛날엔 집에서들 하고 그랬는데요. 네, 저희는 어디든 좋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수락했어요. 상대방 집도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딸이 마음에 들면 딸아이뿐만 아니라 저희까지 집으로 초대하는지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음식 준비며 보통이 아닐 텐데 하면서 말이죠. 그럼요, 좋죠. 편하신 날짜로 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내와 상의해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헤어졌는데 며칠 후 예비 안사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 일요일 어떠세요? 네, 저희야 좋습니다. 그럼 11시쯤 오세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목소리가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차가웠거든요. 하지만 제 기우였겠거니 생각하고 넘겼죠. 약속된 날, 저희 가족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예비사돈의 집으로 향했어요.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였는데 로비부터 남다르더라고요.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이며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며 마치 호텔 같았죠. 아이고, 여기 되게 비싸 보인다. 그러게, 생각보다 집이 굉장히 고급지네. 엄마 기 죽은 거 아니지? 아유, 뭘 기가 죽어.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엄만 그런 거 신경 안 써. 우리 딸이 명품인데 엄마가 기 죽일 일이 뭐가 있어? 딸이 제 대답에 웃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딸아이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무래도 딸아이 또한 처음 가는 사돈네 집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실수를 할까 걱정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너무 좋은 분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좀 별로 걱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의 상견례가 무사히 잘 흘러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네요. 괜찮아. 그동안 잘 만나왔잖아. 오늘도 잘 될 거야. 그래도 오빠가 이렇게 좋은 데 사는 줄 몰랐어. 괜히 긴장되네. 제가 딸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최고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복도로 나서니 집이 딱 두 채뿐이었네요. 여기가 맞나? 남편이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맞았죠? 초인종을 누르자 예비사위가 환한 얼굴로 문을 열어줬고 예비사위의 모습을 보자 그제서야 딸아이는 긴장이 많이 풀려 보였네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제가 모시러 갔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집도 크니 찾기 쉬웠어. 그럼 다행이고요. 얼른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벽에 걸린 그림들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무슨 갤러리에 와 있는 듯한 집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집 구경하기 바빴네요. 우와, 딸아이가 작게 감탄사를 내뱉으니 예비사위가 멋쩍은 듯 웃더라고요. 좀 넓지? 나도 처음엔 적응이 안 됐어. 응, 오빠. 이렇게 좋은 데 사는 줄 몰랐어. 집 진짜 넓다. 에이, 집만 넓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비 안사돈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시더니 저희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 앞치마도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었죠. 명품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제가 마침 딱 하나 아는 브랜드로 박혀 있어서 알게 되었네요. 생각보다 훨씬 고급지구나 싶었을 때 입을 떼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얼른 들어와서 앉으세요. 어머님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일찍 와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넌 참 말로만 잘한다. 처음과 달리 딸아이에게 나리석에 대답을 하는 예비 안사돈이었고 저 역시 좀 불편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름 친절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시선이 차가웠거든요. 그리고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저희가 입은 옷과 들고 온 선물 보따리를 보는 눈빛이 묘했어요. 이런 걸 왜 가져오셨어요? 부담스럽게. 그래도 초대해 주셨는데 그냥 올 수 있나요? 별거 아닙니다. 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선물을 받아서 한쪽에 던져두듯이 놓는 모습이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정성껏 고른 와인과 과일 바구니였는데 말이죠. 거실로 안내받아 앉으니 예비사돈도 나오셨어요. 인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처음엔 날씨 얘기, 교통 얘기 같은 가벼운 대화였어요.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봄이 오나 봐요. 여긴 전망이 좋아서 사계절이 지나가는 모습도 참 예쁘겠어요. 딸 가진 부모로서 혹시라도 우리 딸에게 폐가 될까 반응들을 애써 살피며 이야기를 나눴네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노력했지만 예비 안사돈의 표정은 점점 굳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제를 돌렸죠. 근데 이걸 안 물어본 것 같네. 너 대학은 어디 나왔니? 저 고려대학교 나왔어요. 거기 그럼 유학생활 같은 건 안 해봤니? 네, 따로 유학생활은 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또 바로 지금 다니는 직장에 취업이 잘 안 됐거든요. 안사돈이 심드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아들도 S대 나왔는데 뭐 그래도 고려대도 나름 괜찮은 학교지. 지방대는 아니니까. 엄마는 고려대면 뭐 서울대나 비슷한 거지. 우리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이 대부분 좋은 대학교 출신들이잖아. 알면서 이런 걸 물어? 어른이 얘기하면 넌 가만히 좀 있어. 나름 괜찮다는 표현이 거슬렸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네요. 왜 갑자기 이렇게 호구조사를 하는지 싶었고 애초에 우리 딸이 마음에 안 들었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름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잘못 말이라도 했다간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입을 꾹 닫고 있었어요. 전공은 뭐였니? 경영학이요. 경영학? 뭐 요즘은 다들 경영학과 가지. 특별한 기술 없어도 들어갈 수 있으니. 뭐 취업이 잘 되나? 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인턴만 잘 수료하면 그래도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긴 유학생활도 안 했으니 넌 인턴이랑 뭐 그런 거 다 겪었어야 했겠다. 그치? 은근히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말투였어요. 딸아이 얼굴이 조금씩 굳어가는 게 보였죠. 예비사위는 본인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네요. 물에도 그런 무례가 없었죠. 그나저나 가게는 가봤는데 집은 어디 사니? 우리 아들이 뭐 얘기해준 게 없어서. 강북구 살아요. 거기 서민들 많이 사는 동네? 우린 여기 살아서 잘 모르겠네. 대놓고 무시하는 투였어요. 남편의 얼굴도 붉어지기 시작했고 저희가 다 같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았죠. 엄마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넌 가만히 있어. 결혼 얘기 중인데 이런 건 당연히 물어봐야지. 네가 도통 얘기를 안 하니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수밖에 더 있니? 그래도요 민망하게. 본인 아들이 민망해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마치 면접을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 꼬치꼬치 말이에요. 혹시 요리는 좀 하니? 네 어머님,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어요. 엄마한테 배워서 김치도 담글 줄 알고요. 딸아이가 밝게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예비사돈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지더라고요. 김치를 담근다고? 요즘 누가 김치를 담가 먹어? 백화점에서 사 먹으면 되는데 시간 낭비 아닌가? 저희 엄마가 담근 김치가 정말 맛있어서요. 저도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 근데 난 그런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심하게 김치나 담그고 있어. 저는 그래도 직접 담근 김치는 맛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래?
생각 차이가 심하구나. 이래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보고 배운 게 그거라 그런 거야. 대놓고 무시하는 말투에 제가 속으로 화가 났죠. 하지만 딸아이는 제 손을 살짝 잡아선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죠. 착한 우리 딸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혹시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거 배운 적 있니? 예비한 사돈의 질문은 끝이 없었어요. 그걸 보는 예비사위는 안절부절 못했고 말이 없는 남편 또한 불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런 꼴을 봐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고 정말 속상했어요. 아니요, 어릴 때 잠깐 피아노 학원 다닌 게 전부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집안 여자들은 다들 음악을 전공했거든. 저도 2대 피아노과 나왔고 우리 딸도 줄리어드 나왔어. 사실 이런 걸 교양이라고 하잖아? 이 교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기도 하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며 은근히 저희 딸을 깎아내리더라고요. 참다 못한 예비사위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죠. 엄마, 제 여자친구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능력자예요. 작년에 신입사원 최우수상도 받았고요. 우리 회사에서는 오히려 나보고 땡 잡았다고 한다니까. 이런 능력자랑 만나는 남자가 누구냐고 하면서. 회사상? 그런 건 다들 받는 거 아니야? 진짜 실력은 다른 데서 나타나는 거지. 뭐 하나 제대로 배운 게 없는데 능력은? 안사돈은 본인 아들의 말도 무시하더라고요. 오히려 아들이 제 딸을 감싸다 보니 더 공격적으로 나왔죠. 아, 근데 아버님은 빵집 하신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뭐 하세요? 저도 남편이랑 같이 빵집 일을 돕고 있어요. 제가 대답하자 안사돈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지더라고요. 오히려 오늘 이러려고 저희를 부른 느낌이 강했네요. 아, 빵집. 그럼 새벽부터 일하시겠네요? 손이 거칠어지고 힘드실 텐데 우리 집안 여자들은 그런 일은 안 해봐서 상상이 안 되네요. 동정하는 듯하면서도 우월감이 묻어나는 말투였어요. 제가 참다 못해 말을 꺼냈죠. 힘들어도 보람 있어요.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딸 키웠고 대학도 보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좋은 대학도 보내고 성실하게 졸업도 했는데 저희 딸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혹시 대출 같은 건 없으세요? 요즘 자영업이 힘들다던데. 제가 말을 꺼내자 갑자기 저희 집 재정 상태를 캐묻더라고요. 남편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왜 그런 걸 모르시죠? 아니, 그냥 사돈될 집안인데 알아둬야 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때 본인도 듣다가 본인 아내가 너무한지 예비사돈도 본인 아내를 그제서야 말리더라고요. 아, 여보, 너무 질문이 많은 거 아니요? 뭐가 많아요. 며느리 될 사람인데 이것저것 알아봐야죠. 근데 그건 알아둬야 해요. 솔직히 우리 아들이 조금 넘치고 과분하다는 걸. 아, 엄마 제발요. 예비한 사돈은 본인의 남편 말도 무시하고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며느리 면접은 계속됐죠. 혹시 외국어는 잘하니? 얼마나 잘할 줄 알아? 영어는 업무상 쓸 정도로는 해요. 토익 900점대고요. 토익 900점?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그 정도는 받던데. 제2 외국어는? 우리 아들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는 거 알지? 해외 출장도 자주 가고. 이래서 유학시키길 잘했다 싶어. 요즘 영어는 그냥 기본이잖아. 끊임없이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말들이 이어졌어요. 딸아이는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고 저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네요. 그리고 너 옷은 주로 어디서 사 입니? 백화점? 이번엔 딸아이의 옷차림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딸아이도 도저히 대답하기 지쳤는지 이젠 포기한 듯 말하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곳에서 사요.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요. 온라인 쇼핑몰? 아이고, 옷은 직접 보고 사야지. 그리고 브랜드도 중요하고. 우리 집안 여자들은 적어도 명품 브랜드는 몇 개씩 가지고 있는데. 예비한 사돈은 본인이 명품이 많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다 이런 사람을 실제로 마주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면서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싶었어요. 어머니,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제 여자친구는 그대로도 충분히 예뻐요. 예비사위가 항의했지만 안사돈은 콧방귀를 뀌었네요. 예쁜 것만으론 부족해. 품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나중에 시댁 행사 때 창피당하지 않으려면 기본은 갖춰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한참을 며느리 면접을 보더니 예비 안사돈은 이제 식사를 하자며 일어나더라고요. 전 그 전부터 이미 이 결혼은 글렀다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딸아이에게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 계속해서 참고 있었네요. 자, 이제 식사하시죠. 제가 준비한 밥상 한번 봐주세요. 식탁으로 이동하니 정말 푸짐한 한정식 상차림이 차려져 있었어요.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과 전, 그리고 김치까지 마치 고급 한정식당에 온 것 같더라고요. 어이구, 정말 잘 차리셨네요. 남편도 화는 났지만 그래도 음식 솜씨에 감탄했어요. 그러자 예비사돈은 거만하게 웃더라고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우리 집은 매일 이렇게 먹어요. 그쪽 집은 빵집 하시니까 밥보단 빵을 주로 드시겠네요? 아니에요. 저희도 한식을 주로 먹어요. 제가 대답했지만 심드렁 코웃음을 치며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요? 하긴 빵만 먹으면 질리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안 했네. 혹시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갑자기 혼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당황했네요. 사실 외동딸이기도 하고 저희도 열심히 벌었기에 딸아이에게 모자르지 않게 해주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예비 안사돈의 이야기를 토대로 들어봤을 때 이 결혼은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해졌거든요. 아직 결혼도 확정된 게 아닌데. 딸아이가 듣다 못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 집안에선 며느리가 혼수로 최소한 가전제품 풀세트에 예단까지 보통 2억 정도는 드리거든. 나도 그랬고 우리 딸도 시집갈 때 그렇게 했어. 2억이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네요. 안사돈은 제 이야기를 듣고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럼요. 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들 정도 되는 남자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기본이죠. 물론 딱 봐도 형편이 어려우실 테니. 말끝을 흐리며 우리를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봤어요. 그게 더 모욕적으로 느껴졌네요. 엄마, 그런 얘긴 나중에. 예비사위가 말리려 했지만 예비 안사돈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쐐기를 박는 듯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네요. 나중에 언제? 지금 얘기해야지. 그리고 너 결혼하면 당연히 일은 그만둘 거지? 네? 왜 일을 그만둬야죠? 제 딸아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단 한 번도 저희도 딸이 회사를 그만둔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기에 듣는 저희도 놀랐죠. 우리 집안 며느리가 밖에서 일한다? 말도 안 돼요. 집안 살림이나 제대로 하고 시부모 모시고 애들 교육이나 신경 써야지. 하지만 전 일을 좋아해요. 커리어도 쌓고 싶고요. 커리어? 여자의 최고 커리어는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 되는 거야. 그것도 모르나? 예비 안사돈의 말에 딸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남편이 참다 못해 말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무슨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구시대적이라고요? 전통이라고 하셔야죠. 요즘 여자들이 너무 나대서 탈이에요. 집안도 돌보지 않고 커리어만 쫓다가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돈이 아쉬운 집안도 아닌데 당연히 여잔 남자 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벌이는 살기 힘드니까 하는 게 맞벌이고. 그 순간 제가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딸이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아직 참으라는 신호였네요. 딸아이도 참기 힘들어했지만 본인 남자친구를 보고 참는 듯 싶었거든요. 근데 너 밥 먹는 모습 한번 보고 싶다. 평소에 어떻게 먹는지도 봐야 하거든. 예비사돈은 또 시작했어요. 딸아이는 차분하게 수저를 들었고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예비 안사돈은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숟가락 뜨는 법부터 틀렸네. 네? 딸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숟가락은 엄지와 검지로 잡고 중지로 받쳐야 돼. 그리고 밥을 들 땐 가운데서부터 떠야지. 가장자리부터 뜨면 안 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예비사도는 마치 선생님처럼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봐라. 지금 팔꿈치가 벌어져 있잖아. 팔꿈치 몸에 붙이고 먹어야 해. 그래야 품이 있어 보이지. 딸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쳐잡았어요. 하지만 예비 안사돈의 지적은 끝이 없더라고요. 젓가락으로 반찬 집을 때는 위에서 수직으로 집어야 해. 옆에서 비스듬히 집으면 안 돼.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 반찬만 먹고 다른 반찬으로 넘어가야지.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 천박해 보여서 되겠니?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있나요? 딸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예비 안사돈은 그 말을 듣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다 잘못하고 있잖아.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다니 대체 집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은 거야?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우리가 딸을 잘못 키웠다는 거잖아요. 국 마실 때도 소리 나면 안 돼. 후루룩 소리는 절대 금물이고 숟가락을 입에 깊이 넣으면 안 돼. 살짝 입술에 대고 조용히 마셔야 하거든. 딸아이는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예의상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 딸이 안쓰러워서 제가 나서게 되었네요. 저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 그러세요? 제가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어머님은 모르시나 봐요.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고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때 딸아이가 밥그릇을 살짝 들었어요. 밥알이 흘러내릴까봐 자연스럽게 든 거였는데 그걸 보더니 경악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밥그릇을 들고 먹다니. 그건 거지들이나 하는 짓이잖아.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았으면 절대 그럴 수 없는 듯.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고 참다 못한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딸아이는 그 와중에도 저희의 분위기를 살펴보곤 큰 사달이 날까 딸아이가 먼저 입을 떼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부족한 게 많네요. 알면 됐다. 근데 이런 기본도 안 된 사람이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된다? 글쎄요. 아무래도 정도가 있잖니. 예비 안사돈은 대놓고 반대 의사를 표현했어요. 그러자 예비 사위는 당황해서 말했죠.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 여자친구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그게 다야? 결혼은 현실이야. 며느리는 우리 집안의 얼굴이 되는 거야. 이런 기본도 안 된 사람이 무슨 얼굴이 되겠어? 엄마! 저희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예비 사위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예비 안사돈은 오히려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알아본 바로는 그쪽 집안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우리 모두가 놀랐어요. 예비 안사돈은 서류를 꺼내 보이기 시작했네요. 빵집 매출이 계속 줄고 있고 대출도 2억이 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 혹시 우리 집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비 사위가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예비 안사돈은 태연했죠. 사실을 말하는 거야. 요즘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가난한 집딸이 부잣집 아들 꼬셔서 인생 역전하려는 거. 제 여자친구 그런 애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그 순간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당신이 지금 우리 딸은 뭐라고 했어?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지만 저도 우리 아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오늘 이렇게 부른 건 제가 어떻게 이런 애가 우리 집에 시집 오려고 했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불렀습니다. 보고 느끼라고. 예비 안사돈, 아니 그 여자는 뻔뻔했네요. 그때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어요. 우리 딸이 돈 때문에 당신 아들을 만난다고요? 우리가 가난해도 그런 교육은 안 시켰어요. 그럼 왜 우리 아들 만나요? 솔직히 조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사랑하니까 만나는 거죠? 그것도 모르세요? 제가 소리를 치니 그 여잔 비웃더라고요.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현실을 보세요. 딸이 수재의 영재면 뭐해. 이런 기본적인 교육도 하나 못 받고 자랐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에 시집을 오겠다고. 참나. 그때였어요. 예비 사위가 본인 어머니 앞에 서더라고요.
엄마, 정말 너무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네 미래 걱정하는 거야. 제 미래는 제가 결정해요. 그리고 저랑 결혼할 사람 가족을 모욕하지 마세요. 모욕? 난 팩트를 말한 거야. 넌 여자한테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모자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때서야 예비사돈이 나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그때 딸아이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죠. 어머님, 제가 부족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을 모욕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용납? 참나, 네가 지금 나한테... 그 여자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딸아이는 그걸 보면서 담담하게 말을 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정직하게 일해서 절 키우셨어요. 가난하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돈이 많다고 사람을 무시하시네요. 이런 버릇없는 것이... 그 여자가 제 딸아이의 말에 벌떡 일어났네요. 그리고 미리 준비했던 충격적인 행동을 했어요. 핸드백에서 돈 봉투를 꺼낸 거예요. 드라마도 아니고 제 눈앞에 이런 일이 벌어지자 저 역시 너무 황당했네요. 자, 이거나 받아. 이게 뭔가요? 위로금이다. 그동안 우리 아들이랑 만나느라 수고했으니까 이제 그만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드라마를 많이 봤는지 봉투를 탁자 위에 던지듯 놓더라고요. 본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던 모두가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했어요. $5,000만 원이네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더 필요하면 말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돈으로 우리 딸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예비사위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고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무슨 짓이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야. 어차피 안 될 관계인데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거지. 미쳤어요? 엄마가 뭐라고 이런 모욕을 줘요? 모욕이 아니라 현실이야. 이 정도 돈이면 빵집 빚도 일부 갚을 수 있을 거야. 그때 딸아이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놀랐죠. 설마 받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딸아이는 봉투를 그 여자의 얼굴 앞에서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찢어진 돈을 바닥에 뿌리더라고요. 전 거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거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야? 이 미친년이! 지금 내 딸한테 미친년? 당신 혼자 지금까지 원맨쇼 해놓고 이제 돈까지 뿌려? 당신이 더 미쳤어! 눈앞에서 돈이 찢기자 그 여잔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예비사위도 놀라서 저희 딸아이를 봤죠. 어머니, 돈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그럼 그 돈으로 인성이라도 사세요. 아, 인성은 돈으로 살 수 없겠네요. 그리고 뭘 그렇게 경악을 하세요? 돈도 많으신 분이. 이깟 5,000만 원 가지고 이 정도 예상도 못 하셨어요? 5,000만 원 찍히는 거 보고 욕부터 하시는 분이 고상가 교양 타령은 참 기가 막히는 드라마 한 편 잘 봤네요. 제 딸아이의 말에 그 여자의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어디서 어른한테... 그 여자는 손을 들어 올렸어요. 감히 제 딸을 때리려는 신용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예비사위가 본인 어머니를 뜯어말리는 행동을 취하더라고요. 엄마, 그만해요! 나! 네가 지금 여자 때문에 엄마 손목을 잡아? 엄마가 너무 심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니야? 저런 천한 것들이랑 절대 안 돼. 그때 남편도 벌떡 일어났어요. 천하다고요? 우리가 천해요? 돈밖에 모르는 당신이 더 천해요. 박 회장이 당신 같은 사람 조심하라고 할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뭐라고? 우린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았어요. 남 무시하고 돈으로 사람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야말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도 없는 사람이야. 아니 잠깐만, 박 회장님이라뇨? 설마 그 삼진 상사 박 회장님? 그래요. 우리 빵집 단골이오시다. 박 회장님한테 우리 딸이 결혼할 사람이 누구다라고 얘기하니 업계에서 아주 소문이 자자하던데. 내가 그 말 듣고 우리 딸이 좋아하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감히 우릴 뭘로 보고... 남편의 일갈에 그 여자의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저희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니 황급히 예비사도는 분위기를 무마시키려 하더라고요.
본인 와이프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던 사람이 말이죠. 아무래도 박 회장님이라는 사람이 본인들 사업에 큰 입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거래처라고 들었으니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 같아 보였죠.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너무 과했네요. 과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모욕이에요. 우리 딸을 뭘로 보고... 저 진정하시고 일단 저희 얘긴 다시 하시죠. 제가 저희 아내에게 잘 얘기하겠습니다. 아니요. 없던 걸로 할 건데 무슨 얘기를 다시 하나요?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제 딸이 제 어깨를 감싸 안더라고요. 엄마 울지 마.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때 제 딸이 본인 남자친구를 쳐다보더니 입을 열기 시작했죠. 오빠, 우리 끝내자. 이런 꼴을 보고 내가 왜 오빠랑 결혼해?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우리가 헤어져? 어머님 말이 맞아요. 우린 수준 안 맞아요.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수준이란 건 저희 집이랑 그쪽 집이랑 너무나도 수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딸의 남자친구를 딸을 붙잡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 여자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어요. 동네 작은 빵집에 본인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래처 회장님이 드나든다는 사실을 들으니 오늘 본인이 한 행동이 얼마나 업계에 퍼질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딸아이의 남자친구는 제 딸을 붙잡으려는 생각만 하는 것 같았죠. 제발 내가 엄마 설득할게. 시간만 줘. 설득? 저런 분이 변할 것 같아? 평생 날 무시하고 우리 가족을 깔볼 텐데. 근데 웃긴 건 뭐가 그리 잘났다고 내가 그 무시를 견뎌? 내가 지킬게. 엄마가 뭐라 하든 내가 다 막을게. 그럴 수 있었어? 방금도 못 막았잖아. 어머님이 우리 가족 모욕할 때 막긴 했어? 아, 신용만 하더라? 딸의 남자친구는 대답하지 못했네요. 제 딸아이가 씁쓸하게 웃었죠. 오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좋은 남편은 못 될 것 같네. 적어도 나한텐 말이지. 우리는 그 집을 나왔어요. 뒤에서 딸의 남자친구가 계속 불렀지만 제 딸은 뒤돌아보지 않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딸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엄마. 나 때문에 모욕당했지. 네가 뭐가 미안해. 잘했어. 정말 잘했어. 맞아. 우리 딸이 최고야. 돈 앞에서도 당당했잖아. 남편도 딸을 토닥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아이가 말하더라고요. 사실 오빠랑 정말 결혼하고 싶었어.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제 알았어. 넌 잘못 없어. 그날 밤 딸의 남자친구에게 수십 통의 전화가 왔네요. 문자도 쉴 새 없이 왔죠. 하지만 딸아이는 단 한 통도 답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딸아이를 불러앉혔어요. 우리 딸 여기를 좀 와봐. 엄마가 할 말 있어. 뭔데? 어제 일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잘 결정했어. 저런 시어머니 만나면 평생 고생이야. 알아 엄마. 나도 알아. 엄마도 할머니한테 시집살이 많이 했어. 물론 어제 그 사람만큼 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힘들었어. 제가 옛날 얘기를 꺼냈네요. 저에게도 고부 갈등이라는 아픔이 있었기에 당해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꺼냈죠. 할머니도 처음엔 엄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 가난한 집에서 왔다고. 하지만 엄마가 열심히 하니까 나중엔 인정해 주셨지. 정말? 응. 하지만 그 여잔 달라. 절대 안 변할 거야. 돈과 권력만 아는 사람이니까.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것이 뭔지 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나 후회 안 해. 오히려 시원해. 진짜 모습을 빨리 알아서 다행이야. 며칠 후 딸아이의 남자친구는 회사에서도 딸아이에게 미련을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5분만, 아니 1분만 얘기하자. 할 말 없어. 괜히 사람들 보니까 말 걸지 마. 내가 집을 나올게. 엄마 없이 살게.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가족을 버리고? 그게 옳은 일이야?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럼 우리가 헤어지는 게 말이 된다는 거야? 응, 말이 된다는 거지. 우리가 뭐 얼마나 사랑한다고. 난 이런 모욕 겪고 결혼할 만큼 오빠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미련 그만 떨고 이 결혼 파토낸 오빠네 엄마한테 따져. 제 딸은 단호했고 그런 모습에 딸아이의 남자친구는 좌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 후 그 여자가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일주일 동안 본인이 깨달은 게 많아 보였네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녀의 태도가 좀 달라져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박 회장님 일도 그렇고 본인 아들에게 원망을 들으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제가 좀 심했던 것 같아서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요? 제 아들이 밥도 안 먹고 회사도 안 나가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리고 박 회장님을 아셨으면 미리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 제가 이런 신뢰를 범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이젠 그게 중요하지 않았죠. 저 여자가 저리 태도가 돌변할 때 드는 생각은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이제 와서 무슨 사과예요? 그리고 진심 아니잖아요.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거죠? 아니, 뭐 박 회장님 때문에 온 건가? 참 웃기네요. 돈 가지고 온갖 추악한 말들 다 하더니 이제 와서 잘못했다니 사실 웃음만 나와요. 그 여자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역시 제 생각이 맞았더라고요. 지금 이 사과를 함으로써 박 회장님에게 들어갈 본인 이야기 그리고 본인을 지금 외면하는 아들에게 다시금 좋은 엄마로서 보여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진정으로 저희에게 사과를 하는 게 아니었죠. 돌아가세요. 우리 딸은 이미 마음 정리했어요. 그럼 이거라도 제가 사실 사과하는 법을 잘 몰라요. 돈밖에 없어서. 또 돈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엔 더 두껍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진짜 저도 모르게 박장대소가 터지고 말았네요. 1억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이거 받고 저희 아들 좀 만나주세요. 정말 한심하시네요. 또 돈이에요?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모르시나 봐요. 아니면 눈앞에서 이 돈도 찢겨봐야 정신을 차리시려나? 사모님이 사회생활은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시면서 드라마나 보니까 이렇게 돈돈하는 거죠? 요즘 세상에 무슨 연출도 아니고 뭐만 하면 돈 봉투. 심하네요. 그냥 마음 푸셨으면 해서 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억만금을 줘도 저희 마음 안 변하니까 헛수고하지 말아요. 그 시간에 본인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게 더 빠를 거니까. 제가 봉투를 밀어냈어요. 그 여자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네요. 그 후로도 딸아이의 남자친구는 계속 연락했지만 제 딸아이는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회사에서 종종 마주치긴 했지만 아무래도 회사다 보니 본인 체면도 있고 해서 더 이상의 말을 걸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미 둘의 이야기가 퍼졌고 뭐 사실상 딸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수근수근한다고 했어요. 제 딸이 능력도 인정받고 회사에서는 좋은 평판을 가졌기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죠. 엄마, 나 이제 새 출발할래.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래, 우리 딸. 분명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로부터 6개월 후 정말로 딸아이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왔어요. 회사 다른 부서에 일하는 청년이었죠. 이미 같은 회사 사람이었기에 딸아이의 파혼 이야기도 알고 있었지만 그 청년은 딸을 오히려 감싸주고 위로해줬다고 했네요. 딸의 전 남자친구와는 정반대였어요. 화려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부모님 두 분 다 교사셨고 검소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제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예의 바르면서도 꾸밈이 없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어서 와요. 차라도 한잔 할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어머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딸이 남자친구가 가져온 선물은 소박했어요. 우리 동네 유명한 떡집의 떡이었죠.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저에겐 플러스 요인이 되더라고요. 꾸밈이 없어 보이는 게 진실돼 보였거든요. 어머, 여기 떡 정말 맛있는데 고마워요. 어머니가 여기 떡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고 챙기는 모습이 참 좋았네요. 그리고 그 청년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따뜻하고 소탈한 분들인 게 한눈에 확 느껴지더라고요. 따님이 너무 똘똘하고 예뻐서 저희 아들에게 과분한 상대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드님이야말로 너무 멋지죠. 저희 아들이 얼마나 입에 마르게 칭찬을 하던지 제가 딸이 없어서 며느리가 아니라 꼭 딸처럼 여겨줄 거라니까요. 사돈, 우리 좋은 가족으로 잘 지내봐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상견례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죠.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한 한정식집에서 만났죠. 빵집을 운영하신다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데. 이걸로 저희 딸 대학까지 다 보냈죠. 저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빵집입니다. 대단하십니다. 한 가지를 이렇게 운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뭘 해도 되실 분이세요, 사돈어른. 사돈어른이 진심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말에 경청도 해주시고 공감도 잘해주셨어요. 맞아요. 저희도 은퇴하면 작은 가게라도 해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네요. 안사돈도 본인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치셨죠. 이런 게 상견례고 서로의 존중이라 생각이 들었네요. 언제든 놀러오세요. 맛있는 빵 많이 드릴게요. 정말요? 그럼 자주 들를게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밥 먹는 자세를 지적하는 사람도 집안을 따지는 사람도 없었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사위가 제 딸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님, 따님이 우리 회사의 자랑이에요. 능력도 뛰어나고 인품도 좋아서 다들 좋아해요. 우리 딸 칭찬해주니 너무 고마워. 근데 나도 많이 들었어. 우리 사위도 회사에서 인정 많이 받고 있다고. 칭찬이 아니라 사실인걸요.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딸의 전 남자친구 때와는 달리 아무런 갈등도 없었죠. 결혼식 날 제 딸이 제게 속삭이더라고요. 엄마, 지금 정말 행복해. 시부모님들도 다 좋고 무엇보다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 그래, 그게 진짜 사랑이야. 좋아서 결혼해도 갈등이 생기는데 그전엔 진짜 아니었어. 이제 우리 딸 진짜 행복할 날만 있을 거야. 지금 제 딸과 사위는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작년에는 첫 아이도 낳았죠. 가끔 딸의 전 남자친구 소식이 들려와요. 아직도 결혼 못하고 혼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선짜린 수없이 가봤지만 다들 그 어머니를 보고 도망간대요. 그리고 제 딸과 사위를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슬픈 표정을 짓는다고 하던데 참 가관이었죠. 아들이 부모 잘못 만나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를 놓친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자업자득이지 뭐. 걔는 평생 결혼 못할 거야. 남편이 혀를 찼어요. 근데 더 놀라운 소식도 들었어요. 우리 빵집 단골인 박 회장님이 전해준 얘기인데 그 여자 요즘 사교 모임에서도 왕따래요. 너무 허세 부리고 사람 무시해서 다들 피한다고. 아유, 그러게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겠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놓친 거예요. 박 회장님 말이 맞았어요. 그 여자는 돈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없는 거였죠. 한편 우리 빵집은 갈수록 잘 됐어요. 박 회장님이 우리 빵을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셔서 단골이 늘었거든요. 두 번 빵이 진짜 맛있어요. 특히 크림빵은 예술이야. 앞으로도 계속 장사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하니까.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힘이 닿는 데까진 더 맛있게 만들게요.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네요. 덕분에 빚도 다 갚고 여유도 생겼죠. 우리가 더 부자 된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게 부자죠. 마음 부자. 남편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이었어요. 마음도 편하고 돈도 여유로우니 진짜 부자가 된 거죠. 돌이켜보면 그날 상견례가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런 집안과 엮이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었죠. 무엇보다 제 딸아이가 진짜 사랑을 찾은 게 제일 기뻐요. 돈이나 조건이 아닌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그 여자가 그날 테이블에 던진 5천만 원, 딸아이는 그 돈을 찢어버렸지만 대신 그보다 훨씬 값진 걸 얻었어요. 자존심과 행복이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으로 살 수 없죠. 사랑, 존중, 행복, 이런 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여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모든 걸 잃은 거고요. 아들의 행복도, 좋은 며느리도,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도요. 우리 딸은 그때나 지금이나 당당하더라고요.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죠. 그런 딸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저희 딸이 정말 행복해해요. 사랑하는 남편과 예쁜 아기, 따뜻한 시댁 식구들, 돈으론 절대 살 수 없는 진짜 보물들을 가졌으니까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그 여자가 우리를 인정해줬다면, 우리 딸이 그 집에 시집 갔다면 아마 지금쯤 불행했을 거예요. 매일 시어머니 눈치 보고 무시당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겠죠? 그러니 정말 잘된 일이에요. 진짜 사이다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니까요. 상견례 때 우리를 무시하고 돈으로 매수하려 했던 그 오만한 여자,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들은 장가도 못 가고 주변엔 아무도 없고 돈이 있어도 불행한 인생, 그게 진짜 벌을 받은 거겠죠. 우리는요, 소박하지만 행복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정직하게 일하며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진짜 행복이고 진짜 성공이에요. 그날의 모욕과 상처가 아팠지만 덕분에 우린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딸아이는 진짜 사랑을 찾았고요. 인생은 참 신기해요. 때로는 아픔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성장이 되니까요. 우리 딸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